중심에 서 있는 김학성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김학성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면서 자유통일 문제, 두 번째는 문재인 구속, 세 번째가 1000만 서명, 세 가지 이제 아이템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심을 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에 있어서 자유는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보편적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제껏 인류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쟁취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추진할 때에도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라고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자유통일 또는 복음통일을 말씀하시는데, 자유통일은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우리가 하루속히 구제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두 번째, 복음통일은요, 북한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구제책이 바로 복음통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구제하는 것이고, 복음통일은 북한 주민의 믿음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5년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정권과 야합하는 터에 이 땅에 넘어온 탈북민들도 마음 졸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북한의 인권을 전면적으로 외면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고영일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두 가지 큰 부당성, 첫째, 적폐청산의 이름하에 정치 보복을 했던 것이고, 탈원전이라든지 또는 울산시장에 대한 적법조사는 분명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외면함으로 인해서 우리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목사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1000만 명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통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한 뜻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5천만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1천만이 먼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표로 나갈 때 이 목표들은 다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또 예수한국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작업은 먼저 5천만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1천만 우리 국민들의 일관된 마음, 또 움직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갖출 때 예수한국 복음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1천만 서명을 하루속히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껏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아 변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주아 변호사입니다. 지금 통일이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보여요. 몇 달 전에 우리 당명을 자유통일당으로 바꾸고 목사님께서 이제 투쟁을 자유통일로 가자, 3년 안에 통일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그게 될까, 정말 통일이 뭐 말처럼 올까 싶었는데, 야, 역시 놀라워요. 놀라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오늘 북한 보세요. 미사일 또 쐈죠. 또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정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최후의 발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발악으로. 우리나라도 보세요.
화물연대지 뭔지 트럭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 보셨죠? 영상. 그게 사람입니까? 완전히 이제 미쳐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광화문에 동아면세점 가는데 옆에 무슨 집회를 하고 있길래 보니까 효순이 미선이가 또 나왔어요, 지금. 지금 요즘 사람들은, 요즘 20대 애들은 효순이 미선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잠잠하다가, 문재인 때는 왜 안 나와요, 걔들이? 안 나오다가 윤석열이 되니까 갑자기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났나 봐요.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 임기 내에 끝장을 봐야 됩니다. 왜? 정권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까딱 잘못하면 바로 바뀌거든요. 지금 문재인이 이 난리를 쳤는데도 이재명이 47%를 받아갔다고요. 그러면 다시 또 문재인 같은 놈 다시 나와가지고 대통령 잡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권 안에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끝장 못 내면 언제 끝장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말대로 짧으면 3년, 길어봤자 5년 안에 반드시 통일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든 여러분이든 통일 준비하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통일 후에 나는 뭐하고 살 건지, 어디서 어떻게 살지, 누구랑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의 모습을 우리 그려봐야 되고요. 저도 오늘부터 정말 통일법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되면 뭐 변호사 할 일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너무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통일 준비. 1000만 서명 해야죠. 저도 지금까지 변호 일 하느라고 1000만 서명 많이 못했는데 내일부터 저도요, 종로 나갈 겁니다. 종로 나가서 길바닥에서 서명 받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 우리 힘이 있어야 통일 준비하고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개별적으로 통일 준비도 하시고 1000만 서명에도 동참해 주셔서 우리 자유통일 이후,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통일되느냐, 통일 후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우리 반드시 내용과 형식과 우리 방법, 절차를 다 고민하고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위원장 주옥순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성위원장 우리 주옥순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길바닥에서 워낙 투쟁을 많이 해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당선이 되면 이 대한민국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저는 그걸 항상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저 화물연대라든가 민노총, 정교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저 충북의 간첩들이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그 조용히 있었던 것은 결국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저들이 조용히 있었어요. 자,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저들이 어느 정도 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광화문 광장에 또 난동을 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소고기 파동으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똑같은 현상이 그때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화물연대가 지금 투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화물연대 민노총은요, 여러분 이 그냥 화물연대가 물류를 옮기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북계 다 저는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없어지니까 이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해줘야 될 대한민국의 조직 세력이 누굽니까, 여러분? 민노총과 정교조,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정간첩, 시민단체를 가장한 이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해서 바로 지금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에 지금 겨우 이 코로나 이후로 정권 교체돼서 경제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걸 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 자영업자들이 음식점에서 소주가 없어서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연관된 것이 바로 저는 중공과 북계들의 뒷구멍에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 효순이 미순이가 지금 20년 넘었어요. 근데 이걸 들고 나오는 것은 여기에도 또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가 뭐냐면 한미동맹 관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참 잘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기술동맹까지 맺고 나니까 가장 뻥 뜨는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북계와 중공입니다. 자, 기술동맹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같이 협약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가장 배가 아픈 나라가 바로 저 두 나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얘네들이 지금 시도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정권이 교체돼서 저 양산에 가 있지만 그 뒤를 이어오는 세력들이 저는 민노총, 정교조, 대한민국의 이 좌익 세력들이 지금 동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효순이 미순이 그 운동을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 한미동맹은 굴욕 외교다. 사드 배치 가지고 미국은 떠나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미국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종북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뿌리 깊게 대한민국 곳곳에 다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자유통일로 가는 천만 서명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이 6월 1일 지나고 이번에 이거 조금만 지나보세요. 한두 달 지나보세요. 쟤네들이요 강경하게 나오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촛불로 막을 것이 아니라 이제 횃불로 막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북한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강대강으로 나가겠다. 여러분 북한이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는 바로 대한민국의 이 세력들을 믿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정권 투쟁으로 강대강으로 나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판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다 수를 먼저 읽는 사람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강력한 정신무장을 통해서 저들이 나오면 저희들도 맞대응으로 이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